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대구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가 우선 전국 단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점에 있어서 대구교육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안 좋은 이 정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참스승 전형이 23명이 감원해서 42명을 선발하고요. 물론 지역 인재 전형은 그 인원이 넘어가서 15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대구나 경상북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요. 전국 단위에서 대구교육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단계 모집 인원을 4배수로 늘린 것도 아니고 3배수를 뽑기 때문에 1단계에 뽑히는 인원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역인재 증원이 23만 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1단계가 3배에서 2배수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1단계에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대구교육대학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1단계가 뽑히고 난 다음에 면접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원접에서 점수가 합격했는 다음에 또 추가 합격되는 인원들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지역인재 전형은 전국 단위에 비해서 추가 합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배수로 줄여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1단계에 뽑힐 수 있는 인원이 적어졌다는 얘기는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1단계에서 300명이나 선발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요. 물론 전국 단위 전형 입장에서는 3배수라고 하더라도 뭐 126명 밖에는 안 되니까 좀 적은 인원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교육대학교의 평가 기준을 잘 확인하신다면 대구교육대학교에 합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단계 선별된 학생들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전형일을 살펴보면요. 지역인재 전형은 11월 25일로 부산교육대학교와 서울교육대학교가 같은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구교육대학교 지역인재를 쓰는 학생들은 부산교육대학교도 어떻게 보면 경상도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면접 일다가 같다. 그러니까 회피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했는데 부산교육대학교 1단계가 붙고 대구교육대학교에 불합격이 될 수 있는 요소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전국 단위로. 자, 하지만 이 부분은 뭐 본인의 선택이고,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대구교육대학교 작년을 생각한다면 대구교육대학교 지역인재를 쓰는 학생이 면접 일자가 같은 부산교육대학교의 전국 단위 전형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전형은 11월 24일 날 면접을 보기 때문에 5개 대학교가 같은 날 면접을 본다. 자,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경상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교육대학교를 선호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인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대구교육대학교를 선호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로 뭐 가까운 것에 관계없이 지역을 한다, 아니면은 좀 더 가까운 것을 고려해서 지원을 한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수도권 지역에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교육대학교를 지원하겠죠.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수도권이 높다 보니까요. 자, 그렇다고 못하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도 다 11월 24일 날 면접을 보는데 뽑는 인원도 대구교육대학교보다 많이 뽑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몇몇 날짜가 같은 날짜에 공주교대도 쓰고 청주교대도 쓰는 학생이 대구교대까지 쓰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여러 군데를 쓰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런 면에서는 좀 분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대구교육대학교가 적합한 서류의 평가가 적합하다고 한다면 뽑는 인원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합격할 확률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대구교육대학교 서류 평가 기준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대구교육대학교 평가 기준은 이렇게 평가 요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생활기록부 항목을 보면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다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대학교의 서류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걸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교직 소양이 25%, 교직 수행 역량이 25%,
특해서 교직에 관련된 것이 50%나 평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대구교육대학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25%에 해당되는 교직 수행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요. 아니, 교직 수행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교에 합격한 다음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평가 요소를 우리가 보면은요. 리더십, 매체 활용 능력, 학습과 발달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예체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직 적합성을 갖춘 학생이라면 대구교육대학교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누가 교사를 더 잘할 수 있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대구교육대학교에 그렇게 갖춰진 서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훨씬 유리하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학생들이 보통 면접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피해서 난 면접 날짜가 다른 학교를 쓸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학교마다 서류 평가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잘 고려해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합격할 수 있는 교육대학교가 어디인가를 잘 판단해서 썼을 때 면접 날짜가 중복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되고, 만약에 1단계에서 면접 날짜가 어떤 11월 24일 날 뭐 두 군데 교육대학교가 합격을 했다면 하나의 대학은 버리는 거 아닙니까? 또는 세 군데를 합격했다 했을 경우에 두 개는 버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면접에 자신의 역량이 평가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고 또 그 평가에 관련돼 있어 갖고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교육대학교가 어디가 더 우수한지를 따진다면 실제로 세 개의 교육대학교에 합격해서 내가 어느 교육대학교를 갔을 때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판단한다면 그 또한 전체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손해보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합격하고 나면 한 군데 등록할 수 있는 것이지 세 군데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대구교육대학교 면접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이 또한 평가 요소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다른 교육대학교들 부분하고 따져봤을 때 거의 비슷하지만 대구교육대학교는 보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본다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군데 세 군데가 합격됐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교육대학교가 어딘가를 따져서 면접을 보러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형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대구교육대학교 참수정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 47.8%가 2.01에서 2.5 여기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과거에는 대구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2.0 이내의 학생들이 주로 선발이 됐고 2.0 이후의 학생은 거의 합격하기가 어려웠었던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모두 다 2.0에서 2.5 사이다. 2.0 이상의 학생이 대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로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 보면은 39%는 2.0 안에 아닙니까? 어쨌든 2.0 이상의 학생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도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요. 여기에서는 1.5에서 2.0이 53%, 3.6%고 2.0에서 2.5가 32.3%이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대구교육대학교 점수 분포도가 그 전국 단위 점수보다 지역 인재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서 보면은요, 어떤 게 보냐면은 53.6%에서 2.0에 가까운 학생들의 분포가 훨씬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우리가 계산해 본다면은 그 평균 점수의 차이에 있어서는 뭐 결코 지역 인재가 더 불리하다가 아니라 어쨌든 뽑는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인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대구교육대학교에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서류평가 기준에서 수상 경력과 독서 시간, 그 다음에 외부 봉사활동, 자, 이런 것들은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면접에 과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고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면접에 과락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아래 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